끊임없이 일어나는 한국의 산재 사망.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과 2018년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많은 사회적 공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2, 제3의 김군과 김용균 씨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가벼운 처벌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무겁게 한 법인데요.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한쪽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다른 쪽에서는 법의 원안과 달리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졌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어떻길래 양쪽에서 모두 비판하는 것일까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에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뿐만 아니라 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곳에도 이 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경영계의 주장대로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일까요?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2017년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사건 중 80% 이상이 벌금 정도로 끝났으며 이 벌금조차 평균 금액이 400만원 내외의 수준이어서 노동자의 목숨값은 4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원안은 벌금과 징역의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는 한편 벌금형은 아예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에 더해 영세사업장은 처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71곳 중 80.3%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생각했을 때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들 또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가 더 커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법의 사각지대가 보다 더 보완되어 이제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뭔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